요즘 원격 근무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됐죠. 그런데 바로 그 편안한 일상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위험한 보안의 뒷문이 스르륵 열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원격 근무 환경이 어떻게 회사의 가장 큰 보안 구멍이 될 수 있는지 그 숨겨진 뒷문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여러분 회사에서 쓰고 있는 그 원격 접속 방식, 정말 안전하다고 자신할 수 있으세요? 어쩌면 해커들한테 어서 오세요 하고 보이지 않는 고속도로를 활짝 열어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바로 분할 터널링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우리 회사 기밀 자료실로 들어오는 문이 있는데 그 옆에 아무런 보안 검색대도 없는 뒷문을 활짝 열어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쪽으로는 암호화된 안전한 회사망에 연결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온갖 위험이 도사리는 일반 인터넷에 동시에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정말 아찔한 상황이죠. 자, 근데 이 문제가 왜 이렇게까지 심각해졌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이게 더 이상 지키면 좋은 권장사항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명백한 규정 위반,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와서 저희는 몰랐는데요. 이게 안 통한다는 거죠. 전 세계 주요 기관들이 아예 법으로, 규정으로 이런 허점들을 막으라고 강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회사가 규정을 어기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 국방 분야의 NIST,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 GDPR, 그리고 핵심 인프라를 다루는 NIS2까지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기관들이 전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분할 터널링 당장 끄세요. 모든 접속 기록 전부 다 감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증은 무조건 강력하게 적용하세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규제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바로 이 허점을 노리는 공격자들이. 이건 거의 다른 종으로 진화해버렸다는 겁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80%.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즘 사람을 속이는 공격, 그러니까 사회공학적 공격, 10번 중에 8번은 인공지능, AI가 돕는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공격 횟수가 늘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공격의 퀄리티 자체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 비교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봤던 피싱 메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문법도 틀리고 어색하고 딱 보면 이거 스팸이네 하고 알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거대 언어 모델 LLM이 쓰는 피싱 메일은요. 문법은 완벽하고 심지어 제 상황에 딱 맞는 개인화된 내용으로 와요. 이걸 대량으로, 그것도 전 세계 언어로 뿌려대는데 이걸 어떻게 막겠어요? 특히 분할 터널링처럼 감시가 안 되는 통로가 있다면 이건 그냥 무방비 상태인 거죠. 자, 그런데 공격 방법만 진화한 게 아닙니다. 사이버 범죄 세계에 아예 새로운 직업이 생겼어요. 이름하여 접속 브로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일종의 침입 전문 부동산 중개인이랑 비슷해요. 분할 터널링 같은 취약한 곳을 찾아서 몰래 문을 따고 들어간 다음에 그 내부 접속 권한을 랜섬웨어 조직 같은 강력 범죄자들한테 경매로 파는 겁니다. 이 회사 내부망 접속 권한 제일 비싼 값에 팝니다 하고요. 단순한 보안구멍이 그 순간 시한폭탄으로 바뀌는 거죠. 자, 지금까지 문제점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너무 암울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희망의 다리 역할을 할 겁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AI 피싱, 세션 하이제킹, 접속 브로커, 이런 새로운 위협들 하나하나에 딱 맞는 현대적인 방어 전략이 이미 존재하거든요. 이제부터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나 똑똑해진 공격수들을 과연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방패도 창의 진화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공격을 막아내 현대적인 요새를 어떻게 짓는지 그 설계도를 함께 살펴보시죠. 모든 설계의 기본 철학은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절대 신뢰하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 예전처럼 내부 직원이니까 괜찮아, 외부인이니까 위험해,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제로 트러스트, 현대 보안의 시작점이죠. 자, 첫 번째 방어벽입니다. 바로 피싱 저항성 다중 인증, MFA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문자 메시지나 OTP 인증, 그거요. 이제 AI가 만든 정교한 가짜 사이트에는 그냥 뚫립니다. 그래서 나온 게 FIDO2 같은 하드웨어 기반 기술이에요.
이건 내가 접속하려는 사이트 주소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기 때문에 해커가 내 아이디, 비밀번호를 몽땅 훔쳐가도 가짜 사이트에선 로그인이 아예 안 돼요. 산업화된 피싱 공격을 원천적으로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어벽은요. 일단 로그인을 성공한 이후의 상황을 지킵니다. 바로 지속적인 인증이라는 개념인데요. 말 그대로예요. 로그인할 때 한 번만 검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접속해 있는 내내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맞나 하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시스템이 마치 보이지 않는 경호원처럼 사용자를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평소 타이핑 치는 리듬이나 속도, 자주 쓰는 프로그램의 순서, 갑자기 엉뚱한 나라에서 접속하는 건 아닌지 이런 행동 신호들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그러다 뭔가 평소랑 다른데? 하는 순간 바로 접속을 끊어버리거나 추가 인증을 요구해서 해커가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막는 거죠. 자, 그런데 세상에 100%는 없죠.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공격자가 이 모든 방어선을 다 뚫고 들어왔다고 칩시다.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그때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입니다. 이걸 인프라 은폐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접속 ZTNA와 마이크로 세분화라는 기술을 쓰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공격자가 일단 우리 집에 들어오는 데는 성공했어도 그 사람 눈에는 자기가 서 있는 방 하나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옆방에 뭐가 있는지, 위층에 금고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이러면 아까 말했던 접속 브로커가 할 일이 없어집니다.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염탐하고 정보를 팔아넘기는 게 아예 불가능해지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방어 기술들을 모두 합치면 드디어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스스로를 지키고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요새를 만드는 겁니다. 2, 3단계 과정을 보세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시스템이 AI의 눈으로 24시간 위협을 탐지하고 문제가 생긴 부분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격리시켜요. 그리고는 가장 안전했던 과거의 상태로 알아서 복구까지 해냅니다. 어떤 공격을 받아도 우리 회사의 중요한 비즈니스는 멈추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조직이 믿고 있는 그 보안 시스템, 과연 어제의 위협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까? 아니면 AI와 자동화된 공격이 판치는 내일의 현실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여러분 조직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